BBC의 보도에 따르면 스탈린 시절에 소련은 특별 부서를 두고 있었는데 바로 외국 정상들의 배설물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부서였어요. 와. 배설물의 성분을 분석해서 그 당사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그 조사를 할 정도로 정보 수집에 스탈린이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와. 1949년 12월에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도 예외는 없었어요. 소련 측은 마오쩌둥의 방에 특수 화장실을 설치해 두었는데 마오쩌둥의 배설물이 하수관이 아니라 아, 싫어. 그들이 만든 비밀 박스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했고 이렇게 열흘 동안 마오쩌둥의 배설물을 모아서 그 상태를 분석합니다. 와우. 예. 앞에서는 악수를 하고 뒤에서는 상대방 똥까지 관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배설물에 특정 아미노산 수치가 높으면 그 사람이 침착한 상태라서 이때 협상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 칼슘이 부족하면 불안함 때문에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니까 이때는 협상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과학적인데? 에바 씨, 스탈린이 왜 이렇게까지 마오쩌둥을 막 경계하고 막 신경 쓰는 거예요? 스탈린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지지를 해왔대요. 그래서인지 마오쩌둥이 모스크바 방문했을 때 스탈린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마오쩌둥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마오쩌둥은 불쾌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이 친분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서로 좀 견제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한편 소련과 중국이 우호적을 맺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김일성은 1950년 3월에 다시 한번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모스크바를 비공식 방문해서 스탈린과 세 차례나 회담을 하면서 남침 계획을 구체화했죠. 이 시기 스탈린은 국제정세나 한반도의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전쟁을 개시해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김일성에게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완벽한 전쟁 준비가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군사력의 준비 태세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엘리트 공격 사단을 창설하고 추가 부대 창설을 서두르시오. 사단의 무기 보유를 늘리고 이동 전투 수단을 기계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귀하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겠습니다. 밀어주겠다. 예. 해봐라. 뭐 자기가 전투하는데요, 거의? 예.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성립되기 위해선 그러니까 스탈린이 내세운 전제 조건 하나를 만족해야 했습니다. 뭐요? 첫 번째는 미국이 개입한다면 소련은 나서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두 번째로 북한의 전쟁 계획에 대한 중국 마오쩌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 자기는 승인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오쩌둥의 승인까지 받아와라 이랬던 것이죠. 근데 스탈린이 마오쩌둥의 승인을 왜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같이? 우선 스탈린은 계속해서 미국의 개입 여부를 주시하면서 이 전쟁이 그 미국과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련이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불가하니 북한이 소련 대신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전쟁의 책임을 일정 부분 중국에게 떠넘기려는 스탈린의 치밀함이 작용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난 앞에 안 나서고 중국이 나서 이런 거네요? 예. 이제 김일성은 1950년 5월에 마오쩌둥을 찾아가서 소련의 스탈린은 이미 이 전쟁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에게 전쟁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때 마오쩌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소련이 지원하면 할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마오쩌둥도. 그러니까 스탈린의 그 뒤에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마오쩌둥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한 일은 스탈린이 전쟁을 승인했다는 김일성의 발언이 정말인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확인해야죠. 그리고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В беседе с корейскими товарищами Филиппов и его друзья высказали мнение, что в силу изменившейс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они согласны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корейцев приступить к объединению. 예. 스탈린은 이 편지에서 필리포프라는 가명을 써가면서까지 전쟁에 대한 소련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숨기려고 했어요. 책임 전가다. 그러니까 예. 소련은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주동자가 갑자기 마오쩌둥이 된 그런 상황을 지금 예. 다 그려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예. 스탈린에게 사실을 확인받은 마오쩌둥은 결국 북한을 돕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또 조건을 내걸죠.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이 참전할 경우에만 나서겠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이번엔 반대네. 마오쩌둥이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던 것은 이제 막 혁명을 이룬 상황에서 타이완 점령 문제나 아니면 중국 본토 대륙의 국민당 잔존 세력을 최종 진압하는 등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시급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이 전쟁에 나서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북한에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북한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국공내전 당시에 북한은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들의 가족을 받아주거나 장제스의 국민당군에게 밀렸을 때 공산당군에게 북한 지역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해줬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게 6.25 전쟁 발발 후에 중국 공산당의 제2인자였던 저우 언라이가 북한 주재 대리대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우리의 든든한 후방 기지였어. 군인 가족과 부상병을 돌봐주고 전략 물자 지원과 수송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어. 역사적으로 조선 동무들이 중국 혁명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는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야. 어느 시대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 마오쩌둥은 같은 공산주의 진영으로서의 연대의식 그리고 국공내전 때 북한에게 받은 도움 등을 고려해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시에 자기들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유, 진짜. 이로써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 모두에게 북한의 남침 계획에 찬성을 받아낸 셈이죠. 아유. 이렇게 6.25 전쟁은 점점 본격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